도스토옙스키. 백치. 부제. 순수는 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가? 파트 1. 순수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다. 새벽의 러시아 기차는 느릿하게 눈 덮인 평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얼어붙은 나무들이 흐릿하게 지나가고 객실 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묘한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그 속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칼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순박했으며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맑았다. 그는 이름을 말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질 발작으로 고통받던 그는 오랜 요양 끝에 스위스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사회로 돌아가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세상은 병보다 더 어려운 곳이니까요. 미시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인간의 따뜻함, 웃음, 눈물, 그것들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는 믿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함이 남아있을 거라고. 기차 안에서 그는 두 사람을 만난다. 첫 번째는 로고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가진 상인. 검은 외투 속에서 번쩍이는 눈, 그리고 손가락에는 금반지. 두 번째는 젊은 관리 레베제프, 말이 많고 세속적이며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인물이었다. 처음엔 서로의 신분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누었다. 주제는 러시아, 귀족 사회, 돈, 그리고 여자 이야기였다. 그때 로고진이 불쑥 말했다. 들었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는 여자를. 이름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레베제프가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는 미쳤지. 미모와 교만함으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자야. 후원자에게 유린당하고도 그 남자의 돈으로 사치 속에 사는 여자지. 하지만 미시킨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조차 마음속 어딘가엔 아직 순수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로고진은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그 여자를 아시오? 아니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조금 압니다. 로고진은 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 한쪽은 순수한 이해였고 한쪽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나중에 그들은 서로의 삶을 뒤흔들 존재가 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 미시키는 먼 친척, 예판친 장군의 집을 찾는다. 그곳엔 장군의 아내 리자베타, 그리고 세 딸이 있었다. 첫째는 현실적이고 신중했으며 막내는 철없고 밝았다. 그리고 둘째 아글라야, 그녀는 지적이면서도 고집이 세고 마음속엔 언제나 세상을 이기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처음 보는 순간 아글라야는 미시킨을 보고 웃었다. 이 사람 정말 이상해요. 말투도 느리고 눈빛은 너무 맑아서 불안해. 그러나 그의 순박한 미소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미시키는 모든 사람을 향해 같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그를 백치라 불렀다. 그의 순수함은 이해받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의 냉소를 부추겼다. 그는 어떤 비판에도 상처받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어리석다면 그건 괜찮아요. 세상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미시키는 예판친 부부에게 존경받게 된다.
그의 정직함, 솔직함, 그리고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선의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거짓 속에서도 진심을 찾았다. 심지어 타인의 탐욕 속에서도 불완전한 사랑을 느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용서의 언어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초대장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그를 부른 것이다. 그는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생일날 밤, 사교계의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속에서도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손님들은 그녀를 칭찬하면서도 비웃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받아들이며 마치 자신을 처벌하듯 웃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미시킨이 들어왔다. 그의 존재는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를 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바로 그 바보라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폭소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엔 조롱이 아닌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당신은 나를 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다만 당신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도록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로고진이 나타난다. 그는 미시킨에게서 여인을 빼앗듯 그녀 곁으로 다가와 돈 뭉치를 꺼냈다. 이 돈 10만 루블이요. 이걸 모두 불태워도 좋아. 하지만 나와 함께 가야 해. 방 안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그녀는 잠시 돈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불 속에 던져버렸다. 불길이 타오르자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녀는 로고진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가요. 이게 내 운명이니까. 그날 밤 미시키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는 단지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려 애썼다. 사랑이란 건 어쩌면 용서받고 싶다는 절규일지도 몰라요. 그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파트 2 사랑과 광기의 문턱. 그날 이후 미시키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나스타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아니, 사랑이라기보다 그녀를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로고진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는 미시킨을 찾아와 밤새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를 사랑하시오?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고통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로고진은 비웃었다. 당신 같은 바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소? 그 여자는 나와 같은 피를 가진 여자요. 타락했고 불안하며 끝내 불행해질 운명이지. 미시키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로고진의 얼굴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고 미시킨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지친 빛이 번졌다. 그들이 마주 앉은 그 방 안은 마치 선과 악이 아닌 두 개의 다른 고통이 부딪히는 공간 같았다. 한편 나스타샤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로고진의 집에 머물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눈을 돌렸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벌을 받아야 해. 그녀는 가끔 미시킨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눈빛이 무섭습니다. 나 같은 여자를 그렇게 맑은 눈으로 보지 말아요. 차라리 나를 미워해요. 그 편지를 받은 미시키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절망과 자책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미시키는 아글라야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예판친의 둘째 딸,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세상을 좋게만 보죠? 좋게 본다기보다 믿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엔 그 바보 같은 남자에 대한 이상한 동정과 존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스타샤가 다시 나타난 건 초봄이었다. 그녀는 밤중에 미시킨의 집 문을 두드렸다. 눈이 녹지도 않은 거리를 맨발로 걸어온 듯 발은 얼어 있었고 손은 떨렸다. 나 당신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준 말 한마디가 계속 내 안에 울려요. 나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미시키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흐느꼈다. 그럼 나를 구해줘요. 나 자신에게서 구해줘요. 그날 밤 미시키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한다. 우린 함께라면 서로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당신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망가질 거예요. 그렇다 해도 괜찮아요.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은 마치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영혼을 끌어안는 듯한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떠들어댔다. 백치가 타락한 여자를 구한다고? 거룩한 척하는 바보지 뭐. 그들의 사랑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미시키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는 병의 재발로 인해 자주 발작을 일으켰다. 그럴 때마다 그는 중얼거렸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도시는 이상한 흉흉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로고지는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잠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 것이야. 그 바보가 감히 나의 여자를 빼앗겠다고? 그는 칼을 품에 숨기며 거리를 헤맸다. 결혼식 전날 밤 나스타샤는 꿈을 꾸었다. 불타는 집,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미시킨의 목소리. 그녀는 잠에서 깨어 울부짖었다. 나는 그를 파멸시킬 거야. 내가 사라지면 그는 살 수 있어. 그리고 새벽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녀는 사라졌다. 미시키는 결혼식장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신부가 도망쳤대. 그의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다. 괜찮아요. 그녀가 어디에 있든 나는 그녀를 용서해요. 그 말은 울음 같기도 기도 같기도 했다. 파트 3 세상의 조롱 속에서 순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도시의 거리는 열기로 가득했지만 미시킨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스타샤의 실종 이후 그는 며칠 동안 병세가 심해져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발작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흐릿하게 중얼거렸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그리고 다시 조용히 쓰러졌다. 예판친의 집에서는 그를 이상한 손님이라 부르며 수군거렸다. 그런 순진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결국 자기 파멸이지. 그의 순수함은 점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아글라야만은 달랐다. 그녀는 그를 찾아와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함께하며 그가 병에서 회복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아글라야가 물었다.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믿어요? 그들은 당신을 비웃는데. 그래도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선이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도 그런 세상을 믿어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 미시키는 차츰 회복했고 사람들은 다시 그를 초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란 것은 진심의 대화가 아니라 그 특이한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그가 아무런 계산 없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웃었다. 이런 세상에서 저런 순진함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야? 정말 백치야. 그의 말은 조롱으로 되돌아왔다. 미시키는 자신이 세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도 아파서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은 남을 더 세게 때리거든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한편 나스타샤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로고진의 그림자는 늘 미시킨 근처에 맴돌았다. 그는 미시킨의 집 앞에 나타나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두려워했다. 그들의 관계는 증오가 아닌 비극적 공감이었다. 아글라야는 점점 미시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끌리는 거지? 그 바보 같은 온화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잖아. 그녀는 그의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를 읽어주며 말했다. 당신은 마치 세상에 맞지 않는 별 같아요. 미시키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별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잖아요.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어느 날 저녁 미시키는 아글라야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한 손님이 그를 조롱하듯 말했다. 공장님, 당신은 세상이 다 선하다고 믿으시죠? 네. 그럼 살인자도 선한가요? 미시키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는 빛이 있을지도 모르죠. 단지 그 빛이 너무 약해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 불편해했다. 하지만 아글라야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경이로움이 있었다. 그날 밤 아글라야는 그의 집을 찾았다. 나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요. 왜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내가 나쁘게 느껴져요.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이 세상과 맞지 않아요. 당신이 옳으면 세상이 틀린 게 되니까. 그녀는 울며 떠났다.
며칠 후 나스타샤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나 또 도망쳤어요. 그 사람에게서.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미시키는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그녀는 무너져 울었다. 그 장면을 본 아글라야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얽히고 있었다. 아글라야는 미시킨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이 나스타샤에게 있음을 느꼈다. 나스타샤는 미시킨을 사랑했지만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리고 미시키는 두 여인을 동시에 이해하고 동시에 용서했다. 그의 마음은 끝없이 아팠다. 결국 그는 나스타샤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만 도망가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나를 끝내 구원하겠다고요? 아니요, 당신을 사랑하겠다고요. 그녀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럼 내일 결혼해요. 하지만 결혼식 아침, 그녀는 또 사라졌다. 누군가가 말했다. 로고진과 함께 떠났대요. 미시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요, 이번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속삭임은 기도 같았다. 파트 사순수의 마지막, 그리고 침묵. 여름의 끝자락. 도시의 공기는 눅눅했고 거리마다 슬픔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여자가 또 사라졌대. 그 바보 공작은 아직도 기다린다더군. 세상은 냉소로 그들의 이야기를 소비했지만 미시킨의 마음속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믿었다. 어디선가 그녀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며칠 뒤 로고진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공작 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녀가 거기 있어요. 그는 손짓으로 미시킨을 이끌었다. 로고진의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에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곳 침대 위에 나스타샤가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에는 마른 꽃 한 송이가 쥐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입가엔 아직 미소가 남아 있었다. 로고진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었다. 미시키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엔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는 조용히 속삭이며 그녀의 손을 감쌌다. 로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살고 싶었소. 그런데 그게 안 됐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우린 같이 있어요. 그날 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죽은 여인의 곁에서 한 사람은 미쳤고 한 사람은 무너져 갔다. 로고진은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그녀는 웃었소.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보고 웃었소.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번졌다. 미시키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 말에 로고진은 울부짖었다. 나는 짐승이요. 아니요.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새벽이 되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죽은 여인의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갔다. 그러나 미시키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던 평화가 이제는 왔겠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신이시여, 그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틀 뒤 사람들은 그 방을 발견했다. 죽은 여인 곁에 두 남자가 있었다. 하나는 완전히 미쳐버렸고 다른 하나는 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바보 공작이 드디어 세상에서 벗어났대. 그래, 세상은 그런 사람을 견디지 못하지. 미시키는 다시 스위스로 보내졌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살아갔다. 의사들은 말하길 그는 다시 아이처럼 됐다. 그는 하루 종일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제 행복하겠죠. 그녀는 웃고 있겠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슬픔조차 평화로워 보였다. 러시아의 도시에서는 여전히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사람들은 미시킨의 이야기를 한때의 괴담처럼 잊어갔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엔 그 순수한 청년의 미소가 오래 남았다. 그 미소는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빛의 잔상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만약 이 세상에 완전히 선한 인간이 존재한다면 그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의 대답은 잔인하지만 진실하다. 그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순수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시킨의 운명은 파멸이지만 동시에 성화다. 그의 몰락은 인간의 선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로고진의 광기는, 나스타샤의 절망은, 미시킨의 선함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 그것은 사랑이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달랐을 뿐이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파멸이 된다. 그 차이는 단 한 걸음의 거리에서 결정된다. 미시키는 끝내 세상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이해하려 했다. 그의 눈빛 속엔 비난이 없었고 그의 마지막 말 속엔 원망이 없었다. 그가 남긴 건 단 하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연민이었다. 그 연민이야말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구원이었다. 백치는 그래서 슬프고 또 아름답다. 그 속의 인간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상처투성이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한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다. 그의 말처럼 미시키는 어리석었지만 그 어리석음 속에 진실이 있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려다 결국 세상에게 무너졌다. 그러나 그의 무너짐은 우리에게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남겼다. 종합 해석. 백치는 도스토옙스키가 구상한 그리스도적 인간의 실험이다. 그는 미시킨을 통해 절대적 선이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파괴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다. 나스타샤는 타락한 아름다움, 로고진은 욕망의 화신, 아글라야는 이상과 현실의 틈.
그리고 미시키는 그 모든 인간을 사랑한 순수한 거울이다. 그의 존재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 진실이 있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이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백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선함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면 세상은 끝난다. 그래서 미시킨의 미소는 지금도 남아있다. 어딘가 조용한 마음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